자, 이 기사는 뭐 매일같이 나옵니다. 매일같이 조금씩 나오는데요. 뭐 하여튼 진척은 뭔가 되고 있습니다. 고유정 전 남편 뼈 추정 뭐 40여 점 발견됐다. 지금 확인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내용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유족, 그러니까 전 남편, 숨진 전 남편의 유족이요. 지금 남겨진 아들이 있습니다. 6세. 뭐 어떤 언론에서는 만으로 5세라고 표기도 하는데 이제 6세 그 아이가 있는데요.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요. 이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유족들은, 그러니까 전 남편의 유족들은 아들의 친권 상실과 후견인 선임을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유족 측 변호인은 이날,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친권 상실 선고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요구하는 심판 청구서를 제주법원에 접수했다. 뭐 내용이 좀 어렵지만요. 한마디로 지금 고유정의 친권을 박탈하고 이 숨진 전 남편의 동생이 후견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 씨와 숨진 이 전 남편은 2017년 초에 협의 이혼을 했고 조정 과정에서 고 씨가 지금 고유정이 지금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권을 박탈해달라고 한 겁니다. 자, 요 내용이요.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는데 이것도 법적인 문제입니다. 이수희 변호사. 일단 숨진 전 남편의 이제 상속이 되잖아요. 숨졌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상속 재산, 그리고 뭐 보도에 따르면 그 남편이 어떤 특허권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재산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상태로 그 재산권은 그 아들에게 가게 됩니까? 아니면 고유정에게 가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속인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 4세 아들. 왜냐하면 이제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예. 단독 상속을 해요, 아들이. 근데 아들이 지금 4세이기 때문에 4세인가요? 미성년자잖아요. 6세가 아닌가요? 6세. 예, 그 예. 한국 나이로 하면 5, 6세인데 예. 그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판단이 안 되잖아요. 뭐 저기 사고 팔고가 안 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대신하는 게 친권자예요. 아니면 후견인. 예. 그런데 지금 2017년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할 때 예. 고유정이 아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로 그 협의가 해서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의 아들의 친권자는 고유정인 고유정이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속이 됐을 때 그 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를 관리 행위를 친권자인 고유정이 하게 되는 거예요. 숨진 전 남편의 그런 재산권은 아들에게 가지만 네. 미성년자니까 그 관리는 친권을 갖고 있는 고유정이 하게 되는 그렇죠. 거군요. 지금 소유권은 상황은요. 아들에게 있지만 예. 관리나 처분 행위는 엄마가 하게 되는 거예요. 고유정이. 이것에 대해서 전 남편 유족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친권을 우선 박탈해달라. 고유정에서 친권. 그럼 친권자가 없게 되면은 예. 이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인을 지정해줘야 돼요. 이건 가정법원에서 하는데 예. 그거를 그러니까 고유정의 친권은 박탈해주고 그러고 후견인으로는 그 삼촌, 지금 그 전 남편의 동생이 그렇죠. 나를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지금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더 이상 이거는 친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인 거네요. 예. 그럼 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너무나 이제 잔혹한 범죄를 예. 저지른 그 엄마가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선고가 얼마나 될지 나오게 뭐 형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이를 반듯하게 키우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게 좀 상식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후견인에 대해서 예. 지금 이 친가 쪽하고 아버지 쪽하고 예. 외가에서 계속 컸기 때문에 예. 또 외가에서 또 어떻게 나올지 뭐 그거는 외가 쪽도 주장을 할 수가 있겠네요.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법원에서 아이를 위해서 제일 그 양육 환경과 기타 예. 다 저기 예. 아마 뭐 심리학자나 이런 그러니까 조사관들의 의견도 들어서 판단을 할 텐데 예.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혹시요, 지금 현재 친권자는 고유정이지 않습니까? 예. 자, 고유정은 다시 결혼해서 지금 현 남편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고유정의 친권이 박탈이 될 경우에는 배우자인 현 남편한테 혹시 친권이 가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요, 이렇게 소위 이제 의붓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는 인척 관계만 그러니까 결혼으로 맺어진 예. 인척 관계일 뿐이에요. 야. 그런데 친양자로 입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혈족처럼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친양자 입양을 하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현 남편의 경우에는 아이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지금은. 그 부분은 뭐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것 같고 아무튼 법적에 또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사안이요. 지금 가만히 보면
저희도 몇 번에 걸쳐 이 소식을 다뤘는데 지금 고유정의 현 남편과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 당국이 뭔가 대립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정우갑 의원님. 보시면 여러 가지 무슨 증거를 놓고 뭐 인공호흡을 잠시 했는가 아니면 혈흔이 남았는데 그 부분이 어떤가 그리고 무슨 졸피뎀 요 문제의 약을 뭐 누가 먼저 찾아서 알려줬는가 뭐 이런 부분 갖고 어떻게 보면은 현 남편과 경찰이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 수사가 부실 수사이냐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아직까지도 시신에 대해 어떻게 된 건지 그다음에 그 범행 동기가 뭔지 이제 끔찍한 범행이라는 정도만 알려진 것이지. 예. 그것이 수사 과정에서 지금 명확히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언론들 지적합니다만은 초동 수사의 미흡. 그 도대체 이게 경찰이 수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지금 입장에서는 또 앞서 얘기했듯이 그 남편과의 어떤 경찰관의 입장이 굉장히 좀 대립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에 대해서 지금 여러 질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제대로 수사를 해서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잔혹하게 살인을 했을까? 이 부분의 원인이 모르잖아요. 그 시신조차도 어디가 어떻게 된 건지 이런 부분들조차 뭐 매일같이 무슨 추정뼈가 발견돼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추론이죠. 지난번에 뼈도 나중에 조사 보니까 또 동물뼈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경찰 수사의 그 어떤 초동의 대처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좀 더 적극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그래서 국민들의 의혹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앞서 아들 얘기했습니다만 아들이 가장 큰 피해자죠. 도대체 이게 무슨 죄입니까? 무슨 죄. 아무튼 너무나 비극적이고 너무나 참혹한 사건이라서 뭐 언론이 계속 매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요.